지금 이 이야기 그냥 넘기시면 70대에 가서 진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니까 노후는 괜찮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중장년 자산 흐름을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본 착각이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중장년 재무 구조와 노후 생활을 연구해온 박성훈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봤어요. 집값은 억 단위인데 매달 쓸 돈이 없어 불안해하는 60대, 70대 분들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6억 원, 7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실까?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고 실제 사례를 접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노후의 진짜 현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월 59만 원 수준이고 50대 가구의 실제 현금성 자산은 평균 8,400만 원 뿐입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써도 3년 반이면 바닥나는 금액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요. 선진국 평균이 12%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그 3배가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미 받을 수 있는 월 120만 원을 몰라서 괜히 손해볼까봐 그냥 버리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가입률이 10%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거나 손해라고 착각하거나 자식들 눈치 보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집 한 채 안고도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와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할 출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꽃님이님들 상황과 맞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지인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작은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집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매달 생활비가 빠듯해서 외식 한 번,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고민이더라고요. 그분 집이 지금 시세로 5억 원 정도 됩니다. 종이 위에 써놓으면 5억 원이에요. 그런데 통장 잔고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연금은 월 55만 원 받으시고요. 관리비에 20만 원, 전기, 가스, 수도에 15만 원, 통신비에 10만 원 나가면 남는 게 10만 원입니다. 이걸로 한 달 식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젊을 때는 집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70대가 되니 연금은 부족하고 일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통장 잔고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 팔 생각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팔면 어디 가서 살아? 전세 얻으려면 3억은 들어가야 하고 남는 돈 2억으로 월세 살면서 생활하기도 빠듯해. 차라리 이 집에서 버티는 게 낫지 뭐. 이게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집은 있는데 팔 수도 없고 현금은 없고 그렇다고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상황에 갇혀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65세 때 알았으면 지금쯤 매달 120만 원씩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몰라서 그냥 시간만 보낸 게 너무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들의 노후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만 알아도 꽃님이님들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그럼 이제 노후 불안의 진짜 원인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퇴직자의 자산 중 85%가 부동산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한국은행 가계 자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자산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금융자산이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5% 수준이에요. 왜 이게 문제냐면 부동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아예 안 팔려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부동산에 올인한 구조는 시장 변화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펀드는 일부만 팔 수 있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현금화하면 돼요. 그런데 집은 통째로 팔아야 해요. 일부만 팔 수가 없죠. 방 한 칸만 팔 수도 없고 거실만 팔 수도 없잖아요. 제가 만난 68세 김영수님은 집 한 채 외엔 현금이 거의 없어서 생활비가 항상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집값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다예요. 통장엔 5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나가니까 5개월이면 바닥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그게 또 자존심 상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드리지만 계속되면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인대요. 그럴 때마다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쌓이면서 관계도 나빠진다고 하셨어요. 꽃님이님들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 자산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집값이 자산 전부라고 착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꽃님이님들 자산의 몇 퍼센트가 집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80% 넘으면 지금 당장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재무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부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59만 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의 70%가 월 60만 원도 안 받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분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은 60만 원 미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젊을 때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하신 분들이 많고 중간에 자영업 하시면서 연금 납부를 안 하신 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금액이 적은 거예요.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게 1990년대부터니까 지금 70대 이상 분들은 납부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이정자님은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월 52만 원 받으시는데 이게 뭐 하겠어요. 관리비만 15만 원 나가고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하면 또 20만 원 나가고 그럼 남는 게 17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식비만 해도 월 40만 원은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만 원씩만 써도 한 달에 30만 원이고 거기다 병원비, 약값, 교통비 이런 것까지 하면 100만 원으로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연금이 52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매달 50만 원씩 적자예요. 연금은 기본 생활비의 일부로만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만 믿고 준비를 미루면 정말 늦어요. 꽃님이님들 연금만으로 한 달이 가능하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통신비 이런 거 다 더하면 최소 150만 원은 필요하거든요. 연금 60만 원으로는 턱도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은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라는 점이에요. 집은 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팔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매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팔려고 내놔도 1년, 2년 안 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거래가 있는데 지방은 아예 거래가 끊겨버리는 지역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대구에 아파트 있으신 분이 3년째 팔려고 내놨는데 아직도 안 팔렸대요. 가격을 계속 낮춰도 매수자가 없는 거죠.
65세 박철민님은 집값은 높은데 쓸 돈이 없어서 대출을 고민하셨대요. 결국 대출받아서 생활비로 쓰다가 이자 부담에 더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3천만 원만 빌렸는데 그게 금방 바닥나더래요. 그래서 또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8천만 원까지 불어난 거예요. 이자만 월 40만 원 나가는데 그 이자 내려고 또 대출받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현금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출로 버티는 선택은 노후에 치명적이에요. 대출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노후에는 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지금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금 말고 다른 수입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배당 수입이든 뭔가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야 해요.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드려야겠어요.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집값이 버텨주지 않습니다. 일본이 딱 그 사례죠. 일본은 30년간 집값과 땅값이 장기 하락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최고점 찍고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진 거예요. 도쿄 중심부 땅값이 1990년에 비해 지금 3분의 1 수준이래요.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사람이 줄면 집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통계청 전망을 보면 207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5,100만 명인데 1,40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27% 감소입니다. 인구가 4분의 1 줄어들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70세 최정호님은 집값 하락 후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손절도 못하고 그냥 갇혀 계신 거예요. 그분 집이 한때 6억 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4억 원도 안 돼요. 2억 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팔자니 손해고 안 팔자니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매일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집값 상승만 가정한 계획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과거 경험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예전에 집값 올라서 돈 번 경험이 있으면 계속 오를 거라고 착각하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집값이 내려가도 버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집값 떨어져도 생활비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손해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5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62세에서 65세부터 월 120만 원 수준이 가능합니다. 거주권도 보장되고요.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집을 은행에 넘기는 거 아니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거주권은 평생 보장됩니다.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은 상속인한테 돌아가고 집값이 떨어져도 이미 받은 돈은 안 돌려줘도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신청해서 20년간 월 120만 원씩 받았다고 칩시다. 총 2억 8,8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 집값이 7억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7억에서 2억 8,800만 원 빼고 남은 돈은 상속인 몫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3억 원으로 떨어졌어도 이미 받은 2억 8,800만 원은 그대로 내 거예요. 안 돌려줘도 됩니다. 69세 윤미숙님은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불안을 크게 줄였다고 하셨어요. 매달 120만 원이 들어오니까 연금이랑 합쳐서 기본 생활은 걱정이 없어진 거죠. 그분 말씀이 이거였어요. 진작 신청할 걸 그랬다고. 괜히 자식들 눈치 보고 손해볼까봐 고민하다가 시간만 낭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도 처음엔 반대했대요.
집을 왜 은행에 넘기냐? 우리가 드릴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막상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드리는 게 부담이 되더래요. 자식들도 사는 게 빠듯하니까요. 결국 자식들이 먼저 주택연금 신청하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산해 보세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시면 계산기가 있어요. 거기에 내 집 가격이랑 나이 넣으면 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값, 나이,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주택연금 계산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준비 시기에 대한 착각입니다. 70대가 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노후 설계는 50대에서 60대가 마지막 적기예요. 70대 넘어가면 주택연금 조건도 불리해지고 일자리도 거의 없고 건강도 악화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74세 오정식님은 늦게 알아서 선택이 제한됐다고 하셨습니다. 주택연금도 나이가 많으면 조건이 달라지고 일할 기회도 줄어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분이 65세 때 알았으면 월 13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74세에 신청하니까 월 95만 원밖에 안 된대요. 10년 늦게 안 바람에 매달 35만 원씩 손해보는 거죠.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지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지금 준비하면 늦을까요? 빠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1년만 미뤄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주택연금 이후의 이야기, 즉 진짜 마지막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남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현역 근무 시간으로 환산하면 60년 이상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에요. 60세에 퇴직해서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25년인데 하루 8시간씩 365일이면 1년에 2920시간이고 25년이면 73,000시간입니다. 회사 다닐 때 30년 일했다고 쳐도 62,400시간이거든요. 퇴직 후가 더 길어요. 이 시간을 불안으로 보내면 삶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잘 쓰면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일할 수 있는 형태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 후 하루에 몇 시간이 남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 보내시면 정말 위험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거든요. 제가 만난 67세 한 분은 퇴직 후 2년간 집에만 계셨대요. 처음엔 좋았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무료하고 6개월 지나니까 우울하고 1년 지나니까 건강도 나빠지더래요.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고.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나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을 보면 70세 남성의 절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강과 삶의 의미 때문에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일본에서는 이걸 생애현역이라고 부릅니다.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사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체면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관리, 돌봄, 도움 서비스부터 눈여겨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찮게 생각했잖아요. 청소, 배달, 관리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런 일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수요도 많고 대우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면 해볼 수 있을까요? 청소, 관리, 운전, 배달, 돌봄, 상담 이런 일들이 의외로 시니어에게 잘 맞습니다. 경험과 신뢰가 중요한 일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지만 꼼꼼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니어는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신뢰도 높아요. 실제로 시니어 전문 인력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60대 이상만 고용하는 회사들이요. 아파트 관리, 돌봄 서비스, 가사 도우미 이런 분야에서 시니어 인력을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중도 이탈이 적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가사 도움, 관리, 방문 돌봄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고령화가 되니까 이런 서비스가 필수가 된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돌봐드리는 일, 맞벌이 가정아이들 케어하는 일, 반려동물 돌보는 일 이런 게 다 일자리예요. 젊을 때 기준으로 일자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험과 신뢰가 자산이 됩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했던 일, 육아하면서 배운 것, 살면서 익힌 기술들 다 자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회계 일 하셨으면 소규모 사업장 회계 관리해 주시면 되고, 요리를 잘하시면 반찬 가게나 케이터링 하시면 되고, 운전을 좋아하시면 대리운전이나 카풀 하시면 돼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72세 김정수님은 퇴직 후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자존심 상했대요. 나이 70이 넘어서 경비를 서다니.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래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매달 월급 받는 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월급이 180만 원인데 연금이랑 합치면 24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부부가 살기에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여행도 가끔 가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의 크기보다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크게 벌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큰 돈 투자해서 사업했다가 망하고 그러면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지거든요. 퇴직금 받아서 프랜차이즈 창업했다가 2년 만에 망하고 그러면 퇴직금도 날리고 빚까지 지는 경우가 많아요. 월 50만 원, 100만 원부터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작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월 얼마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본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60만 원에 일해서 50만 원만 더 벌어도 110만 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일하면 200만 원 넘게 벌 수도 있어요. 65세 박영애님은 남편이랑 같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세요. 남편은 배송하고 본인은 분류 작업하고 둘이서 월 300만 원 정도 버신대요.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하셨어요. 뭔가 함께 하는 게 있으니까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유지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니까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노후가 괜찮다는 생각, 이건 상식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결과가 그래요. 집만 믿고 준비 안 하신 분들 대부분 70대 가서 후회하십니다. 잘못 관리하면 집값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는 노후가 되고 제대로 관리하면 집은 유지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자산에서 집 비중과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적어보는 겁니다. 종이에 써보세요. 숫자로 보면 현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집이 85% 넘으면 위험 신호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일자리, 금융자산 분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주택연금만 신청해도 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일자리 하나만 구해도 월 50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그럼 총 150만 원이에요. 연금까지 합치면 200만 원 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많이 줄어들죠.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65세 때부터 주택연금 받고 아파트 관리 일하시면서 연금이랑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 쓰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반대로 준비 안 하신 분들은 70대 가서 정말 힘들어 하세요. 집은 있는데 팔 수도 없고 돈은 없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매일 불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값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남 이야기 같지 않다면 꽃님이님들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 이미 주택연금 받고 계신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 모두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꽃님이님들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다루는 주제는 투자 권유도 절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이 배우면서 알아보자의 취지입니다. 더 좋은 내용이 있거나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저에게도 말씀 주시면 감사히 생각합니다. 꽃길 빨리빨리는 꽃길을 다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